자, 그 다음 조항, 이제 여기 2항까지 보셨고요. 3항 보시면 재건축 결의할 때는요, 이런 사항들을 미리 정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새 건물의 개요,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건물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 요게 비용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비용이 산정되어야만 3호, 비용 분담, 근데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게 나와요. 이런 비용에 따라 가지고 이런 비용 이전에 비례율, 그 다음에 개별 권리 가액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나의 분담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 있어서는 이게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내가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분담금을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새 건물, 이 새 건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지 헌 건물, 내가 가지고 있는 헌 구분 점포가 새 건물에 있어서 어떻게 받는 것인지, 위치,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뒤로 이제 그 이하 조항이 있는데 생략했어요. 자, 이 사안에서는요, 여기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사항들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설계, 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비용 분담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설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항목들 다 변동될 수 있어요. 이런 게 변경될 경우에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된 것입니다. 조금 뒤에 살펴볼 것이고요. 제49조까지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찬성한 구분 소유자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비동의자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찬성한 구분 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 또는 대지 사용권을 매수한 매수 지정자. 이런 사람들은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 즉 이런 재건축의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축 결의지만 이런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49조는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즉 비동의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냐면 이게 어떤 승계된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그 당시에 재건축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입니다. 즉 찬성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찬성해서 재건축결이 완성되면 2개월 이내에 미동의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최고합니다. 자, 2개월 동안 기회 줄 테니까 참여하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참여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요분들이에요.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 최초에는 미동했지만 나중에 2개월 이내에 그래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답한 구분 소유자.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구분 소유권,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이후에, 재건축 결의 이후에 매수한 매수지정자, 요거는요, 매도 소송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재건축 미동의자를 상대로 해서 매도 소송 제기할 때 반드시 관리단이나 또는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위원회가 원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매수 지정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보통 법인이 됩니다. 시행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법인이 또는 SPC 법인도 요즘 많이 만듭니다. SPC 법인에서 이런 매수 지정자가 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 조합에 동의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중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종전의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다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